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종합소득세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요. 요즘 날씨도 그렇고 공부하시는데 효율적으로 수업이 안 되고, 그죠? 집중력 떨어지고 어렵습니다. 이 시기는, 자연의 순리에 그냥 따라가야 되니까, 많은 시간 투자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꾸준히 끊임없이 그냥 한번 들러본다. 이럴 생각을 하시고, 힘들지만 얼마 안 남았으니까 끝까지 전력 질주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8번부터 들어갈 건데요. 한번 점검해 보죠. 1번 소득세법상 부동산 임대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어요. 1번 국내에 소재하는 논이나 밭, 농지잖아요. 논이나 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논이나 밭, 농지를 작물 생산, 농사짓게 하고 받는 대가는 임대업의 소득이지만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 비과세한다, 맞아요. 그런데 농지를 임대해 줬는데 임차인이 농지의 용도를 벗어나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그것은 임대인은 과세를 합니다. 임차인이 어떤 용도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비과세, 과세가 결정된다. 그래서 임차인이 농사짓고 있다. 그래서 받는 대가만 임대인은 비과세다. 이 얘기입니다. 다음 2번. 미등기 부동산. 여러분, 부동산은 미등기 부동산을 임대를 하든 등기된 부동산을 임대하든 중요한 건 다른 사람한테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사업소득, 임대업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등기업 따지지 않죠. 미등기 부동산 취득했어도 취득세 내고, 미등기 부동산 쓰고 있어도 재산세 내고, 미등기 부동산 임대에서 발생한 소득, 임대소득으로 과세, 미등기 부동산을 양도했다. 그래도 양도소득세 과세죠. 그래서 2번 맞고요. 3번 본인과 배우자가, 즉 부부가 각각 국내 소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얘기는 본인도 주택, 배우자도 주택. 그럼 부부가 한 세대에 주택 몇 개, 두 개. 왜? 합산하니까. 합쳐서 과세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1세대 1주택자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는 부부는 합산을 해서 주택수 계산해요. 그래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고 각 거주자별로 남편 따로, 부인 따로 소유주택을 기준으로 주택임대에서도 비과세 대상인 1주택 여부를 판단한다. 틀렸습니다. 왜요? 거주자별 각각 이 얘기는 남편 따로, 부인 따로 주택세를 따로따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합산한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를 부부가 합산을 합쳐서 주택이 하나냐 두 개냐 계산한다. 이 결론은 남편도 주택, 부인도 주택이 있으면 1세대에 2주택이니까 1세대 1주택자가 아니잖아요. 비과세 받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틀렸고, 4번 공동소유주택은 앞에서 다뤘었죠. 지분이 무한자, 높은 자, 많은 자, 이 사람이 주택수 계산에 포함시켜요. 그럼 지분이 적은 자는 주택수로 보지 않는데 예외 규정이 있어요. 지분이 적더라도요, 기준시가 12억을 뭐하는 거? 초과하는 고가주택이죠. 고가주택의 지분을 30%를 초과해서 소유하고 있는 자는 지분이 적을지라도 주택수 계산에 포함을 해서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그러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10억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이라면 지분이 많은 자 소유 주택으로 보는데 12억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30% 초과해서 비율을 소유하고 있다면 지분이 적을지라도, 자, 60% 40% 가지고 있어서 지분이 적더라도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 맞습니다. 또는 또 하나가 있어요. 지분이 적어도 주택의
1년 동안의 총 수익 금액이 연간 600만 원 이상이 되면 지분이 적어도 주택수에 포함하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4번 맞고요. 5번 해당 부동산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임대사업에 관련해서 해당 자산의 손실로 인해서 발생하는 무슨 차익? 보험 차익. 여러분 보험 차익이 뭐죠? 자, 상가 임대 사업을 할 때는 많은 사람이 출입하다 보니까 화재 위험이 높아요. 그래서 법에 강제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돼. 그래서 화재보험에 가입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그 부동산 임대사업은 부동산에 화재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고의성이 없기 때문에 화재에 진압을 했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1억을 지급받았다고 가정해봐요. 1억을 받아가지고 화재가 발생하는데 복구하는 데 들어간 비용, 복구 비용이 8천만 원 지출했어요.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1억 받아갖고 화재가 발생하는데 복구하는 비용이 8천만 원 지출했다면 남는 거 2천만 원은 총수익 금액으로 들어가서 소득세 과세하겠다 이 얘기예요. 그걸 우리는 보험 차익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험금 받은 것 중에서 손실 부분을 복구하고 남는 금액이 있으면 수익으로 잡겠다. 그래서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틀린 건 3번에서 틀렸습니다. 다음. 자, 이번에는 9번 소득세법상 부동산 임대사업에 임대한 경우 발생하는 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단 아래 주택은 상시 주거용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랬어요. 1번 주택 한 채만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시가 15억에 해당하는 주택을 기준시가 12억을 초과하잖아요. 그러면 고가주택이네. 주택 하나 가지고 있는데 고가주택이에요. 그런데 이런 해당 주택을 전세를 받고 전세금을 받고 임대하여 얻는 소득에 대해서는 고가주택이라도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러면 맞습니다. 그런데 매년 여기서 질문 많이 들어요. 이게 실제로 출제됐던 지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아니 고가주택은 12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하나만 가지고 임대사업을 하더라도 과세를 한다 그랬는데 왜 여기는 과세되지 않는다 그랬는데 받는다라고 하느냐? 전세니까 그래요. 전세는 월소득이 없어요. 임대료 받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택은 2개, 3개라도 전세금을 받은 건 임대소득이 없어요. 그래서 전세금에 받은 거에 대해서는 3주택 이상 소유자의 전세금에 대해서는 안주 임대로 계산하는데 총수익 금액이 전세보증금 합계가 3주택 이상이면서 보증금 합계가 3억을 초과할 때는 월 임대소득이 없으니까 안주 임대로 계산해서 과세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주택이 하나잖아요. 2개까지도 안주 임대로 계산 안 해요. 3주택부터 하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주택 하나인데다가 전세니까 임대소득이 발생 월세가 아니니까 월소득이 없고 그 과세 안 하죠. 안주 임대로 계산도 안 하고 맞습니다. 그럼 2번 주택 2채를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하나는 월세 계약으로 나머지 하나는 전세예요. 그럼 2주택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세는 월 임대소득이 없으니까 소득이 없어요. 과세 안 되고 월세 받는 건 매달 받는 거 있죠. 요건 과세야지. 2주택이니까. 그래서 월세 계약에 의해서 받은 임대료에 대해서만 소득세가 과세된다. 맞습니다. 전세계약 체결한 건 월 임대소득이 없어요. 그럼 2주택이니까 안주임대로도 계산 안 하네. 3주택부터니까. 그죠? 예, 그래서 월세 받은 것만 과세하겠다. 했습니다.
3번 거주자의 보유주택수 계산함에 있어서 다가구 주택은 한 개의 주택으로 봅니다. 물론 구분 등기가 됐다면 각각 주택으로 계산하죠. 맞습니다. 4번 주택 임대로 인해서 얻는 과세 대상 소득은 임대사업은 사업이죠. 당연히 사업소득이야. 그러면 종합소득금액에 합치는 거죠.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합산하잖아요. 종합소득으로. 맞습니다. 다만 이와 비슷한 게 있어요. 주택 임대사업으로 인해서 발생한 총수익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주택 임대소득은 종합소득으로 합산해서 과세할 수도 있고, 그거 따로 떼어서 분리과세 둘 중에 하나를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다. 근데 지금은 2천만 원 이하 그런 단서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택 임대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이니까, 그죠? 종합소득으로 원칙이 과세 묻습니다. 다음 5번 주택을 임대하여 얻는 소득은 거주자가 사업자 등록한 경우에 하나여 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다. 요건 틀렸어요. 사업자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느냐 안 했느냐 여부에 관계없이 과세합니다. 다만 별도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안 했으면 총수익금액의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별도로 부과되죠.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그죠? 예. 이렇게 해서 오늘까지 9문제 점검을 해봤습니다. 자, 틀린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요.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생하셨고요. 내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